살다 보면 자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 괜히 오해 사는 건 아닐까?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아주 오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순간에도 괜히 어색해질까봐 웃으며 넘기고 하지 말아야 할 부탁도 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남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예의가 필요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언제나 좋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라는 이름 아래 늘 내 마음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다면 이제는 한 번쯤 그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접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오해를 살까봐 농담도 줄이고 시선을 피하고 말수를 줄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점점 주변의 기대에 맞춰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라도 꺼내보고 내가 싫은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해보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나답게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늘 조용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 두려움이 나의 행동을 틀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뭘 생각하든 지금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선택입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남이 내 삶을 흔들고 내가 누려야 할 평온까지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남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조용한 아침이 좋다면 그 시간을 지키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상처 주는 자리를 멀리하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밀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밀어뒀던 내 마음이 오히려 가장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그냥 하지 말걸. 그 말을 왜 참았을까? 그 자리를 왜 억지로 버텼을까? 그런 후회를 이제는 줄여가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늘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내 선택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채워집니다. 이제는 남 눈치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더 자주 묻고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시작해보는 겁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서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고 불편한 상황에선 조심스럽게 아니오를 말해보고 무리하게 참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두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눈치를 놓아야 비로소 내 삶이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옆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자꾸 혼자라는 말을 하는 걸까? 마음속으로 반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그 말의 뜻을 천천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마지막 선택은 늘 내가 해야 했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붙잡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게 인생이더군요. 물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큰 힘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살다 보면 기댈 곳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멀어지거나 믿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요. 그럴 때마다 역시 혼자였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불행한 결론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말에는 고립보다 자립의 의미가 더 큽니다. 외로움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사실은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겉보다는 속으로 단단해집니다. 그건 말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조용히 내 마음을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내공이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수많은 순간들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내가 스스로 감당해낸 용기와 참고 이겨낸 인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끔은 서럽지만 가장 나다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걸 너무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나를 가장 오래 곁에 두는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얼마나 아껴왔는지를 스스로 알아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진짜 자립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매번 가능하진 않지요. 그래서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확실한 사람은 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가 와서 말해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건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 앞에서 나를 잃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혼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잘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혼자 있는 거야.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걸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삶의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살아온 시간들,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 마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려 들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써 더 설명하고 다시 잘 보이려고 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말을 보태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명을 더할수록 오해가 깊어지는 것 같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덧붙여도 소용이 없구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듣고 자기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틀이 이미 있다면 그 진심은 끝내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더 말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해보다 오해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던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도 단번에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 설명하며 그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는 길, 혹은 설명을 멈추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길. 이제는 후자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외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설명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계속 꺼내 보이는 건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고 조용히 스스로를 단속하고 내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훨씬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먼저 보려 하고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기에 굳이 다그치지 않는 관계.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매번 설명을 요구하고 늘 오해부터 시작하고 내 말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결국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운한 말보다 조용한 거리두기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버겁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늘 나를 의심하고 내 마음을 왜곡하고 말끝마다 불편함을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간을 조용히 나를 다독이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삶에 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오해할까봐 말 안 해. 차라리 속으로 삼키는 게 편해. 내가 참으면 조용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참는 관계는 결국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지켜야 오래 가는 겁니다. 나만 조심하고 나만 참는 관계는 더 이상 함께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깊고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의 중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밀도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얕고 넓은 인연보다 적지만 깊은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일로 내 마음을 증명해도 좋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가슴은 해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머리는 괜히 힘들어지면 어쩌지 하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조용히 옆을 지나가고 우리 마음에는 말없이 남은 후회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무엇인가를 했다가 실패한 기억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억이 훨씬 더 길게, 더 아프게 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그때 왜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 그냥 해볼 걸 그랬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잔잔하고 오래 남는 후회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일이 내 안에서 계속 생각날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삶이 내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삶은 점점 무채색이 되어 갑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은 순간들이야.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어쩌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그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그 일, 지금 머뭇거리는 그 말, 지금 내 안에서 울리는 그 감정이 언젠가 가장 깊은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 시니어의 삶은 기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회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가볍게 흘려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삶의 여백이 소중해졌기에 어떤 기회가 내게 중요한지 좀 더 선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도전은 더 깊고 더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더 간절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놓칩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운 건 그 자체보다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용기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를 이제는 조금씩 키워도 좋습니다. 시도는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았다는 사실, 내가 내 삶을 움직여봤다는 기억은 그 어떤 결과보다 더 값진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남겨주는 선물입니다. 도전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말을 꺼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변화에서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작은 시도가 삶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이어져 예상치 못한 기쁨과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시도는 지금 당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훗날 그래도 그땐 해봤지라는 말로 내 삶을 위로해 줄 겁니다. 그 말 한마디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후회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는 건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계속 떠오르는 건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후회로 바뀌기 전에 작은 용기 하나만 꺼내보세요. 결과보다 시도했다는 기억이 훨씬 오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쫓아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평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 애쓰고 견디고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쌓아온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만큼 모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까? 이만큼 잃었는데 왜 여전히 뭔가 놓친 것 같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삶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공간을 찾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평가를 위해 스스로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느끼는 날,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가졌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의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좁고 무엇이든 풍족하지만 항상 결핍을 말합니다. 반면에 작은 공간에서 살더라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 하루를 더 깊고 따뜻하게 살아냅니다. 결국 인생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지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더 자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것보다 정보 많은 데서 사는 게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삶을 진심으로 살펴온 분의 철학이었습니다. 풍경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안락함보다 움직이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인생을 훨씬 더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깊이를 정합니다.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 하루는 의미 있고 그 삶은 충분히 값집니다. 우리는 불편을 참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이 더 나은 조건을 향한 것이라면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삼고 조건보다 방향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순간은 더 많은 걸 가졌을 때가 아니라 더 덜어냈을 때, 더 단순해졌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보다 깊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은 숫자나 물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내와 선택과 감정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걸 남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모든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중심을 세우는 일이 더 큰 지혜입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